부동산에는 참 여러 종류의 가격이 있네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앞에 공자가 붙으면 공인된 가격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공시가격, 이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되겠네요. 정부가 매년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가 일단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정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땅값 또는 주택 가격을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하고요. 네. 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시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 각종 부조화와 같은 또는 네. 사회 복지와 같은 것에 그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크게 사고 팔 때 네. 내는 취득세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네.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있죠. 네. 그러면은 시가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내고 네. 그러면 공시가격은 그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세금을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 단계는 다 실제 거래된 금액대로 납부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즉 처분 단계의 세금도 우리가 사고 파는 금액대로 네.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가 기준으로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중에서 보유 단계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일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다. 그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봄바람이 불면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보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도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 이렇게 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시가격 과연 많이 올랐나요? 그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약 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6%.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이 좀 높게 올라갔고요. 아파트 가격에 강세를 쪘던 세종시와 대전광역시가 높게 올라갔고, 예. 반면에 우리 인근에 있는 경남 그리고 울산 지역은 거의 안 올라갔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올해 전국 평균이 6%인 거와 비교해서 0.06%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0.06%면은 물론 부동산이 고가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리 그래도 0.06%면 안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0.06%도 일단 조금 올라간 데가 있겠죠. 예. 그것은 결코 따져보면은 그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상 되는 공동주택, 시가로 따지면 대략 한 13, 4억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국한해서 아주 일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올랐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9억 원 이상 되는 게 부산 기준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예, 부산에 약 100만 채 정도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네, 우리 공동주택. 대표님께서는 우리 100만 네. 채의 공동주택 중에서 9억 원 이상 되는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이 얼마나 될 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뭐 대충 생각해보다 몇만 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공동주택 가격, 부산의 경우에 100만 채의 공동주택 중에서 비교적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약 3천 채 정도밖에 해당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럼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것을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결국 그 3천 채를 가지신 분들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그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세금의 기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와 1가구 다주택인 경우가 세금의 적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데 1가구 1주택이다. 네. 이러면은 이번에 세금이 거의 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난해와 비교해서 우리 부산 지역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0.06%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짜리의 공시가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을 거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 분하고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합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재산세에 대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이 누진세율입니다. 예. 즉 싼 것을 갖고 있는 분하고 비싼 거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세율이 다르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 싼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율과세, 네. 그다음에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고율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금에 대한 납부 세율이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어차피 지금 뭐 보유세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어떨까? 네. 뭐 증여세는 더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 빨리빨리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공시가격이 더 올라가면 네. 증여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 부동산에도 몇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증여 열풍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남은 거에 최고 62%까지를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62%의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를 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거기다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62%를 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겠다. 즉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겠다라는 열풍이 생기면서 최근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증여 열풍이 불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1가구 1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시장 안정기가 되니까 1가구 1주택은 사실 대출 규제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금을 더해서 대출 좀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뭐 여러 차례 방송이나 네.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없다. 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집을 못 사게끔 하고 투기를 억제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지금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지금 최저 1%대까지도 나와져 있습니다. 결국 사실 좋은 집은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지금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도 지금 무주택자, 지금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은행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은 꽤 좋은 조건에 장기 저리 그런 금리, 장기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회가 왔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꿈 아닙니까?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도움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